자, 고절검정고시 한국사 대비 국사에 대한 요점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문제 정도 출제되죠? 매번 선사시대에 대한 문제입니다. 선사시대는 크게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로 이어지는 시대인데 각 시대 특징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구석기 시대. 시험에 잘 나오죠? 주먹도끼 사용했다. 오른쪽 그림이 있는데 이 그림이 주먹도끼입니다. 그 당시는 이동생활을 정책생활을 하지 못하고 이동생활을 했기 때문에 동굴이나 강가에서 살았습니다. 사람이 정책생활을 시작한 거는 농경생활을 시작한 신석기 이후 사람들이 정책생활을 하게 되죠. 그때 만들어진 토기가 빗사무늬 토기입니다. 농사를 짓고 수확한 것을 보관하는 그릇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또 오른쪽에 있는 가락바퀴는 여기 실을 뽑을 때 사용했던, 실을 만들 때 사용했던 원시 수공업을 하기 위한 도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동기입니다. 청동기 시대 특징은 그 전의 석기 시대와 달리 계급이 발생하기 시작했으며, 아무래도 돌을 사용했던 시대와 금속을 사용했던 시대에 기술력 차이가 컸죠. 이로 인해서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이 건국되게 됐는데, 이 고조선의 세력 범위, 즉 고조선의 세력 범위에 있었던 여러 유물 중에서 특히 고인돌과 비파형 동검. 자, 중국 악기 비파랑 모양이 비슷하다고 해서 비파 모양을 갖고 있는 구리검 해서 비파형 동검. 자, 고인돌. 요거는 그 고조선의 세력 범위를 알려주는 유물이다. 아주 과거에는 그 이 반달 모양 돌칼 곡식 수확용이거든요. 근데 곡식이 좀 알갱이가 큰 벼농사 같은 곡식 수확용 도구가 반달 모양 같이 생긴 돌로 만든 칼입니다. 철기 시대는 명도전이 가끔 그림이나 나오기는 하는데 그다지 중요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다음은 우리 역사의 국가 변천이 어떻게 되냐. 아까 말씀드렸지만 청동기 시대 때 단군이 나라를 세웠죠. 이 단군이 나라를 세웠다는 기록은 고려 이련이 쓴 삼국유사에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홍익인가 인간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한다는 그러한 기본 방침으로 나라를 세웠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삼국유사는 팔조법에 대해서 고조선이 여러 가지 법 중에 팔조법의 일부 내용이 남아 있습니다. 법의 법 있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조선의 세력 범위를 알려주는 유물이 비파형 동검과 고인돌이 있다. 고조선은 중국 한나라의 침입을 받아서 나라가 망하게 되고요. 그 후에 그 지역에 많은 국가들이 세워지게 되는데 대표적인 국가들이 부여, 옥저, 동해, 사만. 사만은 나중에 고구려 백제 신라로 이렇게 분화되는데, 여기에서 시험은 아주 가끔 이 제천 행사가 시험에 나오게 됩니다. 각 나라에 있는 제천 행사, 고구려 동맹, 부여의 영고, 동해의 무천, 하늘의 제사 지내는 것을 우리가 제천 행사라고 하죠. 특히 마흔변한 진안이를 사만이라 부르는 세 지역을,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우리 남한 땅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에 있었던 곳인데, 여기는 특히 천군이라 해서 제사장입니다. 제사를 지낸 사람인데, 이런 지역에 소도라는 특별구역이 있었는데 이 지역으로 죄인이 도망가면 잡아가지 않았다라는 내용도 시험에 가끔 나오긴 하죠. 좀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이 마흔 변한 지난 해서 부여 옥저 동에는 고구려의 흡수되고 이제 세 나라가 이제 국가로 크게 성장하게 되죠.
그 세나가 고구려 백제 신라입니다. 좀 이따 보시고 고구려 여러 왕들도 배우고요. 백제 여러 왕도 배우고 신라가 있는 이걸 삼국시대라고 부르죠. 자, 삼국시대. 이 시대를 우리가 삼국시대라고 합니다. 이런 삼국시대가 666년 백제 의정왕 때 멸망하고 668년 보장왕 때 고구려가 영기의 소문 사후에 나라가 무너지고, 그래서 신라를 도왔던 당나라와 전쟁을 해서 나당 전쟁을 하죠. 굉장히 대표적인 전투가 매소성 싸움이 있습니다. 매소성. 그래서 처음 그 문구로도 매소성 싸움이 좀 나오죠. 매소성. 그래서 세 나라가 합쳐서 통일신라가 만들어집니다. 참고적으로 북쪽에 있었던 고구려는 중국의 수나라와 당나라와 전쟁을 많이 핍니다. 수문제, 수양제, 당나라 당태종의 침입을 받아서 수나라 침입 때는 을지문덕의 살수지첩으로 수나라를 물리쳤고, 당나라 때는 안시성 혈투로 인해서 당나라를 물리쳤고, 이렇게 아무튼 고구려는 전쟁 역사가 많았던 국가입니다. 불행스럽게도 신라가 당나라 외세의 영향을 도움을 받아서 통일을 일으켰는데 그 시대를 통일신라라고 합니다. 김춘추 무열왕 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문무왕 때 통일을 이루었던 게 통일신라고요. 고구려가 628년에 망했지만 여기 보시면 698년에 대조영이 고구려 유민과 말갈족을 이끌고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시 예전의 고구려의 지역에서 고구려의 계승을 받은 국가라고 스스로 얘기를 하고, 일본에 보낸 국서에도 그런 내용을 싣고 있었습니다. 불행스럽게도 발해라는 국가도 역시 거란에 멸망하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과거에 통일신라와 북쪽에는 발해가 있고 남쪽에는 통일신라가 있어서 이때를 우리나라의 남북국 시대다 라고 해서 파트를 뭐 따로 하기도 했었는데, 최근 시험에는 발해 내용들이 많이 줄게 안 나오게 되네요. 아무튼 통일신라 하대에 그 왕위 쟁탈전 때문에 나라가 힘들어졌고, 지방 호족들이 각각 자기들이 왕이라고 해서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나라가 후고구려, 뭐 태몽이라는 걸 거쳐서 나중에 고려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됐죠. 후백제 뭐 이렇게 있습니다. 뭐 궁예, 견훤, 뭐 왕건 하면 다 아시겠습니다. 이 후삼국 시대를 통일한 사람은 결국 왕건이죠. 자, 그래서 고려가 후삼국을 통일하게 됐는데, 그 당시 발해가 또 멸망을 했어요. 그 뒤에 고려가 초창기 때, 그래서 발해 유민들도 많이 되고 고려에 넘어오게 됐죠. 아무튼 이런 고려는 외서로부터 많은 침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거란. 이거 시험 잘 나오죠. 거란의 3차 침입을 받게 됐는데, 1차하고 3차가 시험에 나옵니다. 1차 침입 때 서희가 외교단판으로 강동육지를 차지하게 되고, 3차 때는 강감철이 기세첩으로 거란족을 물리쳤다. 여진족도 있고 몽골족 내용도 나오고, 고려말 홍건적 외구 얘기도 나오게 되네요. 자, 이런 고려가 공민왕 이후 급격하게 쇠퇴하게 됨에 따라서 1388년
위화도 회군, 이성계 위화도 회군으로 결국 조선이라는 나라가 바뀌게 됩니다. 조선의 대외 무역 전쟁액은 세종 때 여진 도보를 위해 김정서가 여진 도보를 했던 사건, 임진왜란 이순신 장군 사건, 병자호란 사건 등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각 나라의 대표적인 국왕들 왕 나옵니다. 첫 번째 소설이망이야. 고구려 소설이망, 율령반포, 불교수용 대학 설립, 광개토 대왕. 시험이 잘 나오죠. 역시 광, 넓게 개척한 토, 흙을 무슨 영토를 확장했던 왕이죠. 광개토 대왕. 특히 광개토 대왕론비에는 신라에 침입한 왜구를 격퇴한 사실을 알려주는 내용도 있고, 그때 유명한 그릇이 호명 그릇이라는 그릇이 있습니다. 장수왕, 예, 평양천도 그리고 땅도 넓힐 것을 남쪽으로 내려온다. 남하 정책이라 해서 한강 유역을 차지하기 위해서 결국 차지는 했죠. 장수왕 두 왕이 시험에 좀 잘 나옵니다. 반면에 백제는 그다지 그 시험이 잘 나오지를 않아요. 예전에 좀 나왔었는데 뭐 이런 것 정도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신라는 법흥왕 아니면 진흥왕인데 원래 진흥왕이 더 잘 나오긴 하죠. 예, 진흥왕의 내용들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통일신라가 있는데, 통일신라는 사실 이 신문왕이 거의 대부분 다 업적이 그렇게 해요. 그래서 뭐 한국사 시험 굳이 검정고시 아니어도 한국사 시험과 관련된 내용 보면 대부분 통일신라 때 왕의 업적이 거의 98%는 신문왕의 업적이라고 보실 정도 되는 그런 왕입니다. 문무왕 때 그 나당 전쟁 승리로 삼국 통일을 했죠. 그 문무왕의 첫째 아들이었던 신문왕이 그 왕이 뭐 자기 장인이었던 김음돌이라는 사람이 난을 평정하면서 아예 그 왕조 그러니까 자기가 왕을 하면서 주변에 있던 그 여러 그 자기 반대파 될 수 있는 귀족들을 거의 뭐 숙청하다시피 하면서 왕권을 뭐 기간은 10여 년밖에 안 됐는데도 엄청난 역할을 했던 인물입니다. 자, 발해는 그렇고요. 고려 내용 보겠습니다. 고려는 여기 광종이 시험이 잘 나오죠. 예. 그리고 공민왕의 반환개혁 정책 등이 시험이 잘 나옵니다. 자, 조선시대 가보겠습니다. 조선시대는 역시 위대한 성군 세종대왕이 단독 문제는 아니는데 가끔 훈민정음 때문에 좀 잘 나오긴 하죠. 그리고 여기 조선의 통치 기본법전 경국대전 때문에 경국대전이 시험에 나오고요. 성종보다는. 그리고 광해군 중립외교 때문에 시험 좀 잘 나옵니다. 그리고 조선 후기 그나마 제대로 된 왕 영조와 그의 손자 정조 아버지가 사도세자잖아요. 영조의 아들. 두 사람 업적 탕평책을 실시했고 군부문적 균역법 그리고 규장각이 지금 얘기하면 도서관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장용영 이건 친위부대입니다. 다음 순저헌전 철종 때 있었던 세도 정치 그리고 흥선대원군 문제 가끔 나옵니다. 다음은 정치 지방 조직에 관련된 내용인데 여기서 시험에 잘 나오는 거는 요 지방제도에 대한 내용 요 좀 시험에 나오는 좀 어려운 내용 좀 잠깐 설명드릴게요. 향리가 지방 행정 실무를 고려시대 담당했는데 향리라고 하면은
조선시대 정도 기준으로 보시면 향리가 이방, 호방 뭐 이 정도 급이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지방에서 그냥 방귀깨나 낀다는 사람 이 정도 향리인데, 왜 그러냐면 고려 시대만 해도 그 지방 조직이 제대로 되지 못했기 때문에 지방관이 파견되는 현, 주현이라 하죠. 그 현보다는 주방관이 파견되지 않는 속현이 훨씬 많았습니다. 근데 조선시대만 가더라도 대부분 지방에 지방관을 파견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고려 시대 때는 향리가 행정적 실무를 담당하지만 조선 시대 가다 보면은 지방관, 목민관, 뭐 쉽게 말해 사또 등이 행정 실무를 담당하게 된다. 요거 정도. 자, 조선시대 정치 조직 중에서는 뭐 의정부라는 것을 알아봐야 된다. 의정부가 영의정, 좌의정, 의정, 삼정승이 중심으로 삼정승이 국왕하고 같이 이렇게 어떤 국가 대사를 논의하던 곳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편하겠고요. 조선의 세 부서, 3사, 사안부 사관은 홍문관. 뭐 사극 같은 데 보시면 아니되옵니다, 뭐 불가합니다, 뭐 이렇게 그런 걸 많이 했던 분들이죠. 이쪽 출신들이 나중에 고위관직 들어가 올라가기에는 굉장히 수월했으니까 영광인 줄 알았습니다. 이쪽에 오히려. 다음에 지방 조직에 보시면 서원과 향약이라는 게 있어요. 서원은 공부도 하고 그옛 선현들에 대한 제사를 지내던 곳이고, 향약은 시골 뭐 약속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귀약이에요. 자치법규. 자, 지방 양반, 특히 살인들. 조선 중기 이후로 그 살인들이 각 대부분 과학 정부에 대거 진출하게 됩니다. 이 출발 내용을 잠깐 설명드리면, 고려에 신진사대부가 있었어요. 여기 온건파하고 급신파 승진사대부가 있는데, 정도전이라든지 조준 뭐 이런 분들, 정도전을 중심으로 이런 분은 조선을 개창합니다. 이성계와 더불어. 이게 급진개혁파 쪽에 해당되고요. 반면에 나는 그 이성계의 조선 개창을 반대함. 그랬다가 이 사람들은 그냥 시골로 낙향을 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조선 중기 이후에 등장하게 되는데, 그들이 살인입니다. 이쪽 조선을 개척했던 걸 훈구파라고 하는데, 이 훈구파하고 살인파 간에 대립은 생겼는데, 해서 살인파들이 많이 피해를 봅니다. 그거를 우리가 사화라고 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골에서 계속 올라오다 보니까 나중에는 훈구파를 밀어내고 살인파가 정권을 잡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이놈은 살인이 문제를 일으키죠. 그들은 뭘 정치하냐? 붕당 정치를 시작합니다. 붕당 정치. 옛날 욕으로 탕파 싸움이라는 거 가시면 돼요. 처음에는 동인 서인으로 했다가 동인 서인 했다가 이게 남인 북인으로 나눠지자. 남인 북인 나눠지고 노론 소론으로 나와서 요까지 geç혔죠. 요걸 또 노론은 노론대로 나눠지고 소론은 소론대로 나눠지고 아주 복잡하고 서로들 잘났다고 했던 이 붕당 정치랍니다. 이런 분당 정치를 해소하기 위해서 영조 정조 때 탕평책을 실시합니다. 잠깐 반짝 효과가 있었다고 하지만 결국은 이게 고려 특정 가문에 의한 세도 정치 시기로 순조 헌정 철종 때 하다 보니까 나라 상태가 안 좋아졌어요. 그걸 결국 고종 때 흥선대원군이 나라를 고치려고 했는데 이미 그때쯤 되면 나라가 기울 대로 많이 기울어졌다.
이때 이 붕당 정치를 했던 사람들, 이 살인파들이 지방에 자기들 일만에 지방에서 힘께나 쓰기 위해서 했던 곳이 서원과 향약인데, 서원에서 공부하니까 뭐 그렇다 치면 향약은 말이 좋아 향약이지, 지역에서 말 안 듣는 사람을 뭐 잡아다 때리기도 했고 막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안 좋은 곳이라는 것이면 될 거예요. 더구나 임진왜란 이후 공명척을 발행함에 따라서 양반 수도 급격하게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너도 나도 양반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정계에 진출해서 관직 하나 얻으려고 서로 상대방에 대해서 뭐 안 좋은 거 험담하고 막 이랬던 게 어쩔 수 없는 현실이었던 것 같아요. 붕당 정치. 세도 정치가 때 가면은 아예 뭐 관직을 또 팔아먹었죠. 이런 살인이나 살인파들의 문제가 근원이 서원과 향약이라고 본 흥선대원군은 전국에 47개를 제외한 서원들을 완전히 정리하게 됩니다. 그걸 우리가 서원 정리라고 하죠. 다음은 토지와 조세제도입니다. 자, 첫 번째 내용은 고구려 고국천황 때 재상 을파소의 건의로 했던 거, 춘대 준합제도, 지인대법, 뭐 심영학 때도 이런 거 있었고, 요거 신라 촌나무서 딱 한번 나온 적 있죠? 뭐 그런 게 있다 보시면 돼요. 고려시대 토지제도는 전시과 제도입니다. 전지와 시지를 합해서, 전지는 땅이고요, 시지는 산입니다. 여기서 이제 먹을 거 없고, 여기서 옛날에는 불때에서 자야 됐으니까 나무 같은 거 배다가 불때라 해서 전지시지를 고려시대 문물 귀족들한테 지급했죠. 공음전, 군인전 이런 것도 있었고요. 고려 시대 때 많은 권문세, 고려 말에 보시면 권문세족들이 많은 토지를 소유하게 됨에 따라서 유교 성리학자들이 많은 비판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토지 개혁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과전법을 실시하게 됩니다. 자, 조선시대 토지제도는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시험에 잘 나오는 건 역시 대동법입니다. 여기 공납의 폐단, 뭐 다른 말 방납의 폐단이라고 하는데, 지역 특산물을 바치던 제도가 있었어요. 자, 요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야 되는데, 쉽게 설명하자면 세금은 양반이 내지 않죠. 누구만 냅니까? 평민인 농민만 냅니다. 노비도 세금을 내지 않아요. 그런데 쉬운 말로 농민은 국가에 세 종류의 세금을 내야 됩니다. 뭐 당나라 뭐 방식으로는 조용조라고 하는데, 아무튼 일단은 땅에 대한 세금, 그러니까 농사져서 소득에 관련된 세금을 내야 되죠. 그 소금 제도가 그 세종대왕 때는 연분 뭐 1년을 9등급으로 나는 거, 전부 토지 그 비옥함을 따라서 6등급으로 나는 이 방법으로 차등으로 배분하다가, 이게 나중에 복잡해짐에 따라서 영정법 1개월당 4도로 소득세 내는, 이거는 무슨 법으로 이거는 영정법으로 나중에 정리가 되고, 지역에 뭘도 바쳐야 되냐면 특산물도 바쳐야 돼요. 첫 번째 농사소득에 대해서 낸 거, 두 번째 지역의 특산물도 바쳐야 되고, 세 번째 군대도 가야 돼요. 그걸 군역이라 하는데, 군대를 나중에 안 가는 대신
분포를 내게 됩니다. 14결에 두 필씩 내던 거를 한 필로 줄여주게 되는 게 요게 영조의 균열법입니다. 지역의 특성을 바치던 제도, 요게 원래 처음에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뭐 납부하다가 한 사람을 통해서 한 명으로 뭉쳐서 한꺼번에 뭐 납품하려고 하는 뭐 방납 제도를 실시했는데, 아무튼 이게 탐관오리들하고 짝짝꿍이 되다 보니까 지역 특산물을 바치는 제도가 변질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산물 대신 뭐 쌀 아니면 돈 등으로 대신 내는 제도를 대신 납부를 하게끔 해서 나중에 정부에서 필요할 때, 국가에서 필요할 때 다시 이거를 필요한 물품으로 시장에서 물건을 사는 공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사게끔 해서 특산물 바치는 제도를 좀 바꾸게 됩니다. 아무튼 지역의 특산물을 쌀로 대신하는 제도, 이거 대동법이죠. 이 정도 시험에 잘 나오니까 균형법도 좀 나옵니다. 자, 다음 사회상황. 통일신라에 뭐 골품제도가 뭐 그러기 있고 화백제도도 있었다. 뭐 그 정도 보시면 되고요. 고려시대 잠깐 보겠습니다. 고려시대는 시험에 잘 나오는 게 묘청이 난 요 정도. 그리고 신분해방운동은 과거에는 잘 나왔는데 요새 나오지 않네요. 이 정도가 있습니다. 다음 조선시대. 고려와 조선의 차이점은 고려는 문벌 귀족이라고 하고 조선을 양반사회라고 합니다. 이유가 고려에는 문과시험이 없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고려시대 대부분 그 장군들은 문인이었어요. 칼 들고 창 들고 있는 무인들이 아니었어요. 대표적인 그 거란 침입 때 서희라든지 강감찬 대표적인 문인들이었습니다. 근데 조선시대는 문과가 실시돼서 문과, 무과, 그리고 잘 아시고 있는 그 이순신 장군이 문과에서 합격하셔서 하셨던 분이죠. 자, 요거 대동법 다시 나오네요. 대동법 공인등장. 그 조선시대 대표적인 그 화폐 상평동보. 다음에는 종교 사상입니다. 도교랑 관련된 것이 여기 시험에 나온 게 아니라 그림으로 해가지고 한번 나왔던 게 있었죠. 백제금동 대학로. 이게 도교 사상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거 그리고 교종 선종 이렇게 나왔는데, 교종 선종 요런 것들에 대한 내용은 제가 2024년도 이후에 문제를 풀다 보면서 제가 잠깐 설명드린 게 있어요. 그때 내용을 참고해 두시고 그런 게 있었다. 그리고 고려 말에 성리학이 들어오게 됐다. 한양에 성리학이 들어오게 되죠. 그분들이 뭐 한 거고, 요거 참 실학. 요거 잘 나오죠. 박지원, 박재가, 정약용, 유영원 굉장히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실학은 원래 뜻이 실사구시. 그러니까 뜻은 그 의미가 그냥 학문이라는 것은 결국 실용적이어야 된다. 인간 실제 생활에 도움이 되는 학문이어야 된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 실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토지 개혁을 하든지 또는 상급 진흥을 주장하게 됐고, 특히 그 정약용이라는 거중기를 가지고 수원성을 만들 때
거중기, 그러니까 도르의 원리를 이용한 거중기로 돌을 들어 올리는 거죠. 무거운 거 들어 올리는 기계다, 거중기인데 사람 손으로 하지 않고 기계 힘을 이용했다. 확실한 과학기술 관련이 깊은 내용이 있겠죠. 동학 시험에 잘 나옵니다. 진짜 잘 나옵니다. 동학의 성격이 여기 나오네요. 신분제 기억 때문에 봉건사회에 반대하고, 봉건사회는 신분제 사회를 말하는데 그 신분제 사회에 대해 반대를 하고, 왜냐? 사람은 곧 하늘이다. 모든 사람 다 똑같다. 이런 사고방식 갖고 있었기 때문에. 뭐 체제가 뭐 처형되겠지만 요런 동학사상, 나중에 동학농민운동과 더불어서 내용이 나오니까 그때 보시면 되고요. 자, 독립운동 했던 분 나철, 그 나철이라는 분이 단군 신앙을 발전시킨 종교 대정교도 좀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대표적인 역대 인물들입니다. 아까 춘대춘합제도 했던 진대법, 그리고 원효, 해초, 장보고 뭐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김부식의 삼국사기, 최초의 역사서죠. 일련의 삼국유사. 자, 조선시대, 제가 이렇게 써드린 것들은 과거에 시험이 잘 나왔던 건데 이게 이제 국사에서 한국사로 바뀌다 보니까 그러니까 근대사 중심으로 시험에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의 있는 내용들은 잘 나오질 않더라고요. 뭐 박지원은 호생전 양반전 써가지고 양반 사회를 비판했다. 뭐 이런 것들이 예전에 관이 잘 나왔었는데 그런 건 안 나오고요. 뭐 김정호의 대동지도 한번 나온 적이 있죠. 뭐 이 정도. 다음은 통일신라 시대 때는 뭐 왕허천축전 예전에 뭐 이런 게 있었고, 고려는 직지십제유절, 이런 것들은 잘 나왔었는데 요즘에는 좀 끔하네요. 자, 팔만대장경이 지문으로 가끔 나오기도 하고, 여기 청자, 상간청자에서 분청사기를 거쳐서 청화백자로 이렇게 그 도자기의 역사에 대한 내용이 나왔죠. 좀 제가 써드렸고요. 그리고 여기 통신사 한번 처음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시험에 나오는 지명입니다. 뭐 고려의 대무역강이었던 병난도 있고요. 그러기서 뭐 아라비아 상인까지 와가지고 고려라는 이름이 널리 알려져서 코리아라는 이름이 뭐 그렇게 된 거다. 장보고가 세운 청해진도 있고요. 강화도 시험에 잘 나오죠. 독도하고. 자, 강화도, 한마는 섬입니다. 몽골 침입 때 임시 수도를 사용했었고, 왜냐면 몽골군들이 수전이 약했기 때문에 강화도를 천도했고, 또 강화도 앞길은 또 물살도 세다 보니까, 그리고 개항 때, 외세 침략을 많이 받아서 특히 병인양요 때 외교장각에 있는 많은 도서들을 프랑스 애들이죠. 병인양요는 프랑스, 신미양요는 미국 애들, 그리고 운요사건은 일본. 아무튼 전쟁 참 많이 했던 데 곧 강화도입니다. 병인양요, 신미양요, 오페레트 도굴 사건 뭐 이런 것 때문에 흥선대원군은 결국 나중에 전국에 척화비를 건립하게 됐다는 내용까지 여기 써놨습니다.
또 과거에는 이 강화도 조약이 시험이 잘 나왔었는데 요새 나오질 않네요. 뭐 그런 조약이 있었습니다. 다음에는 독도. 독도는 우리 땅 할 때 특종대 안영복이 우리 땅임을 알려줬다. 뭐 이런 내용들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간도. 숙종 때 백두산 전개비를 세우는데 그 백두산 전개비에 동해압록 서해 토문이라고 하는 토분강의 해석 문제 때문에 그 간도지방 지역이 만주 지역 일대예요. 거기 일대가 조선 땅이니 청나라 땅이니 서로 싸우게 됐던 그게 간도 분쟁인데 아주 일본 놈이 그냥 저기 청나라를 먹으려고 그냥 그래 네 말 들어준다는 척해서 넘기는 간도 해박으로 인해서 그 땅이 청나라로 넘어가게 됐죠. 후에 통일이 된다면 요 문제도 나중에 심각하게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간도지방이었죠. 1920년대에 그 많은 독립군들이 활동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홍범도, 김자진 장군 그런 분들이요.